자율주행 차량부터 의료장비, 노트북, 스마트폰, 웨어러블 디바이스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컴퓨팅 파워를 접목하고자 하는 욕구는 전례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등장한 생성형 AI를 필두로 하는 초대규모 AI, 즉 제너레이트 AI의 대중화로 인해서 고성능 반도체의 중요성은 더욱더 증대되고 있죠. 생성형 AI의 성능을 높이고 연산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반도체 제조사들은 나름의 해법을 내세우면서 말 그대로 AI 칩셋의 춘추 전국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포문은 엔비디아에서 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2023년 한 해 동안 자사의 고성능 AI 가속기인 H100을 본격적으로 대량 공급하면서 영업이익을 큰 폭으로 키워나갔고요. 또한 AI 가속기의 선두주자로서의 지위를 더욱더 명확하게 하는 데에 성공합니다. 이에 질세라 뒤이어서 서버용 AI 가속기의 경쟁자인 AMD에서는 엔비디아 H100보다 싼 가격에 더 고성능을 자랑하는 MI300 시리즈를 출시해서 맞불을 놓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압도적으로 엔비디아의 H100이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AMD의 MI300이 풀리기 시작하면 경쟁의 양상이 어떻게 뒤바뀔지는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거죠. 이러한 AI 가속기 전성시대를 맞이하면서 인텔 또한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신제품을 잇따라서 공개함을 통해 서버 시장과 AI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텔은 4세대 제운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또한 인텔 제운 CPU 맥스 시리즈, 그리고 데이터 센터 GPU 맥스 시리즈를 잇따라서 공개하면서 연말을 맞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세대 제운 프로세서는 시장에서 가장 많은 내장 가속기를 갖춘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 제품군은 AI 분석, 네트워킹, 보안, 저장, HPC 등의 중요한 컴퓨팅 과제에 대응하는 데에 지대한 도움을 줍니다. 이는 인텔이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지위를 공고하게 하고 새로운 영역에서의 영향력을 키우는 중대한 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죠. 사실 인텔이 서버용 CPU의 최강자인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경쟁자인 AMD에 비해서는 거의 8대2 정도의 스코어로 거의 압살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스코어가 8대2라고 하는 것이 불안한 수치입니다. 왜냐? 좀 더 전에는 9.5 대 0.5였거든요. 거의 대부분 인텔 천하였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AMD가 점차 정신을 차리면서 불도저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라이젠 시리즈로 떡상을 하면서 재원이 마련이 되었고 서버 CPU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인텔이 가지고 있었던 점유율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팻 겔싱어 CEO는 공식 석상에서 인텔은 적어도 2025년까지는 AMD에게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뺏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죠. 여전히 시장에서 인텔 CPU의 위상은 초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AMD의 기술적 추격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임은 분명한 사실이죠. 더 이상 인텔이 이전의 영광에 취해 있을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인텔은 4세대 인텔 제운 CPU인 사파이어 레피지로 불리는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라인업을 지난 2023년 12월 11일에 출시를 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기능과 성능, 효율 등 모든 부분에서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변화의 폭이 상당했음을 우리는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라인업 발표 현장을 통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인텔은 이 4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를 소개하면서 그 방향을 워크로드 최적화로 정의를 합니다.
범용 연산, 즉 최근 이슈로 떠오른 초대규모 AI 연산 성능의 대폭 향상 및 AI 연산 가속기로서의 성능을 크게 끌어올리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인텔은 CPU 회사입니다. CPU, 중앙처리장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아무리 고성능의 GPU를 장착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AI 가속기, NPU를 갖다 붙인다라고 하더라도 CPU가 아예 없다면 이 모든 것은 구동조차 할 수가 없어요. 중앙에서 CPU가 모두 컨트롤을 해줘야 이들의 존재도 마침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 안에서 인텔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인텔은 현재 출시되고 있는 H100, MI300 등 AI 가속기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고성능의 서버용 CPU를 출시함을 통해 관련 시장에서의 제왕적 지위를 공고히 뿌리박겠다라고 하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3세대 제온 프로세서에 비해서 2.9배 높은 와트당 성능을 자랑하고요. 전력 최적화 모드에서는 성능에 손실이 없이 최대 70W 낮은 전력으로 CPU를 구동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 비용을 모두 합친 총 소유 비용, 즉 TCO라고 불리는 수치는 52에서 66%까지 절감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또 저전력이 대세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4세대 제온 프로세서는 인텔 서버 CPU 중에서는 최초로 DDR5 D램을 지원한다는 점이 우리에게 굉장히 고무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선제적으로 DDR5 인텔 인증을 마친 SK 하이닉스, 그리고 뒤늦게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물량 승부가 가능한 삼성전자 등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서버용 D램은 가격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런 만큼 4세대 제온 프로세서의 출시는 이들 두 회사의 기대치를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4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의 가장 큰 특징으로서 단연 12개의 내장 가속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는 업계 유일 스펙이에요. CPU가 처리해야 될 과제를 각각의 내장 가속기가 특화된 작업에 맞추어서 처리한 다음에 코어로 보내주는 겁니다. 곱씹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CPU에서는 소화만 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능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한 동일한 전력으로 더 많은 일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다분히 생성형 AI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AI 가속기 회사들이 높은 스펙의 가속기들을 계속해서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텔 CPU가 가속기 스펙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시장에서 인텔 CPU가 도태되는 수순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그렇게 인텔은 내부의 자체 AI 가속기를 12개나 보유한 괴물 CPU를 탄생시켰다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게다가 PCI 익스프레스 5.0 그리고 CXL 1.1 등 칩 블럭 간의 상호 연결성 강화를 위한 고대역의 인터커넥트 기술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더 넓은 I/O 대역폭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즉 프로세서와 메모리 간의 연결성을 극대화함을 통해 병목 현상을 최소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텔의 새로운 서버용 CPU의 등장은 반도체 업계의 새로운 활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DDR5 D램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다만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뭐니 해도 고성능 AI 가속기에 비해서 그 출시 시기가 다소 늦게 돌아가고 있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AMD가 제품 출시 타이밍과 속도에서 인텔을 압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인텔은 진짜 사파이어 래피즈 나온다고 한 지가 언젠데 2021년 하반기에 이야기했던 일이 2년이 지나서 지금에서야 지금 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 인텔이 이렇게 허걱댈 때 AMD는 치고 나가고 있는 중이죠. 이미 AMD는 4세대 서버용 CPU를 지난 2022년에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제노아로 불리는 4세대 에픽 CPU가 그거예요. TSMC의 5나노와 6나노 공정을 사용하여 칩렛 형태로 조합한 CPU고요. 96코어 192스레드를 보유한 서버용 CPU입니다. 반면 이번에 출시된 4세대 인텔 제온 프로세서가 인텔 7 공정, 즉 인텔 7나노 공정을 사용하는 만큼 공정 기술력에서는 4세대 에픽에 비해서 한 세대 정도 뒤처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텔이 물론 TSMC에 비해서 세대는 늦기는 하지만 항상 덴시티 측면에서 비교해 보았을 때 TSMC보다 미세하게 높았던 점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공정 격차는 실질적으로는 그리 크지는 않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거예요. 다만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AMD의 4세대 에픽보다 약 1년 반 정도 후에 출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AMD의 4세대 CPU보다 약 1년 반 정도 후에 출시한 CPU의 공정 기술력이 1년 전 CPU인 이 4세대 에픽과 비교했을 때 그리 향상되지 않아 보인다라고 하는 점은 시장이 이 4세대 제온 프로세서에 대해서 실망감으로 반응할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물론 자체 내장 12개의 AI 가속기가 뭔가 다른 역할을 수행해 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코어 수와 스레드 수만 해도 정말로 엄청나게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코어 수도 최상위 모델인 플래티넘 8400 기준으로 보았을 때 최대 60코어거든요. 120스레드가 제공됩니다. 에픽 CPU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뒤처지죠. 아까 말씀드렸던 AMD의 4세대 에픽의 경우에는 96코어 192스레드를 보유했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는 60코어에 120스레드예요. 에픽 CPU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코어의 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성능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라고 보기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시장에서 판단할 때는 객관적인 숫자로 놓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인텔 4세대가 아니라 1년 6개월 전에 출시된 AMD 4세대 CPU만 못하다, 차라리 이거 택하고 말지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계속된 기술 경쟁에서 인텔이 AMD를 따라가는 듯한 형국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도 계속 AMD에게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혁신 이미지를 뺏기니까 시장 점유율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세대 제온 프로세서의 흥행이 인텔로서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약 850만 개의 납품이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 약 150만 개 정도의 추가 수요가 있다라고 발표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그리 비관적인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은 초반 기세는 성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인텔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번 4세대 제온도 사실 예상 출시보다 훨씬 더 늦게 출시된 것 아닙니까? 원래 2021년 말에 출시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밀리고 밀려서 지금 2023년 겨울에서야 겨우겨우 오픈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인텔이 소비자와의 약속을 이제까지도 지키지를 못해 왔는데, 그래서 뻥텔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번에는 과연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신제품을 거의 1년 터울로 내놓겠다고 로드맵을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켜질 수 있겠느냐? 시장에서는 회의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죠. 왜? 이제까지 인텔은 계속 늦어 왔으니까. 그런 이미지로 아예 낙인이 찍혀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고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이죠. 어찌됐든 이번 4세대 제온 프로세서는 반도체판이 AI판으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좋은 성능의 프로세서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 4세대 제온 프로세서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12개나 되는 AI 가속기가 탑재된다는 겁니다. 물론
모델에 따라서 12개가 다 탑재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몇 개만 탑재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빠지는 경우도 있고 뭐 모듈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해요. 블록을 빼느냐 추가시키느냐의 차이니까 제품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찌되었든 AI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 인텔이 내장 가속기를 탑재할 정도로 진심을 다하고 있다라는 해석을 내리기에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AMD에 이어서 인텔에서도 DDR5를 지원하는 CPU가 나온 만큼 국내의 SK하이닉스, 삼성 등 메모리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에도 큰 공헌을 하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를 말하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